자, 그 다음엔 이제 한국 소설인데 이른바 60년대 소설이라고 불리는 그 김승옥, 이청준, 최인훈, 여러분 광장을 쓴 최인훈, 그 다음에 서정인 뭐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일 많이 읽었고 좋아했고 존경했고, 네, 한 40대가 되면 제가 저 정도 쓸 줄 알았던 그런 이제 작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니까 여러분 반응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김승옥이나 이청준이나 이런 작가들은 여러분들이 국문과에서 개설되는 다른 강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업에서 굳이 다루는 거는 아까 위의 범주에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시점과 화법과 문체의 문제를 고민해 본다. 조금 더 상세하게는 내 얘기를 우리가 어차피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 얘기밖에 쓸 수 없어요. 남의 얘기를 쓴다고 해도 그거를 자기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혹은 쓰는 동안에 이야기가 자기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소설가라는 거는 자기 안에 많은 나를 가지고 있는 소설가. 예를 들자면 톨스토이 같은, 이제 저는 러시아 문학이 전공이니까 그런 소설가를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창작의 단계에서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니까, 원론적으로 따져서 나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 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거를 김승옥하고 이청준의 초기 소설 갖고서 한번 이제 살펴보자는 거고, 김승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표작을 썼을 때 작가의 나이가 사실상 여러분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길게 잡아서 한 30대까지 해가지고 쓰고 그냥 짱 끝난 전형적인 이제 천재형 작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청준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어떻게 보면 미미했지만 끝이 심히 창대한 그런 이제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많이 창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 강의 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읽었을 때는 굉장히 잘 썼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딱히 다른 것들이 보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제 어떻든 비교도 되고, 김승옥이 천재형 작가라면 이청준은 장인형 작가. 그래서 데뷔작부터 제가 봤었는데 이 수업에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잘 안 썼어요. 김승옥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청준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의 천국을 읽어야 되는데, 이 수업은 특성상 단편밖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쓰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청준 단편을 고르다가 이제 병신과 머저리에 멎었는데, 요것이 여러분 반응도 나쁘지 않고 저도 읽기가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6.25라는 트라우마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민족적 보편적 트라우마를 다루는데도 거기에 표현된 여러 가지 모티브나 뭐 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여러분도 얘기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 20대 청년 작가들이 어떻게 썼는데 20, 30대 그거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창작하는데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시고요. 요거까지가 이제 여러분 공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소설 읽기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은 지금 나오는 책들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매 학기 커리큘럼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읽었던 편혜영을 이번 학기 읽을 수도 있는데, 권여선 같은 또 작가가 신작을 냈기 때문에 또 권여선을 읽어야 되고요. 박상영을 한 2학기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박상영은 아마 김영하에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하는 제가 거의 매 학기 읽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 더 냈어요. 밀리의 서재에서 그 작별인상가 하는 제목으로 냈는데, 그게 AI를 다룬 성장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종이책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구경은 하지 못했는데, 저희 학기가 끝날 쯤엔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하고 읽고서 소설 자체도 공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 쓰이고 유통되고 이렇게 향유되는 방식 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정말로 이제 소설을 쓰고 싶고 소설가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혹은 갖게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이 소설가라는 직업도 굉장히 고달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맥락에서는 이 소설 유통의 방식, 그다음 뭐 판매 방식, 소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건 제가 이제 다 스캔 받아가지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거 읽고 와서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향유라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음악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듣듯이. 자, 그런데 제가 이 경우에 꼭 빠뜨리지 않는 게 그 14주 보시면 장르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심지어 멸시하기도 하고 멸시보다 더한 그냥 아주 무시, 그냥 없는 걸로 취급하는 그런 이제 장르 문학이 제가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읽히는 괜찮은 텍스트를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르 문학적 장치를 가져와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김영하가 성장 소설을 썼는데 성장 소설은 굉장히 전통적인 장르란 말이에요. 근데 그 SF AI 이 코드는 장르 문학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지 그런 기법들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의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전범이 될 만한 장르 문학을 찾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이것도 매 학기 견본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르 문학 쪽으로는 우리보다는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더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갖고 와서 조금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주문을 해놨는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제 훑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인문 교양서 발췌라고 써놨는데 이제 이것은 어쨌거나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고 잘 읽어야 한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제 저의 소신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사피엔스도 한번 봤었고요. 뭐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국종 교수의 그 골든아워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들춰봤었는데 제가 복사 떠가지고 올 거예요. 아니면 이제 스캔을 하든가 이런데 저희가 쓰는 주제에 대해서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공이 의사인데 수술 장면을 묘사를 예를 들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인문교양 전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독서폭을 넓히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문적 요구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학문은 최대한 이제 좁게 들어가는 거고 전공을 파가지고 러시아 문학 안에서도 뭐 19세기 안에서도 도스옙스키 안에서도 죄아벌 안에서도 뭐 숫자 코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창작은 조금 달라서 그래도 교양을 최대한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허락하는 한에서 제가 최대한 이제 쓸만한 그런 교양서들을 저도 막 들춰보고 있고 요즘 물리학이나 이런 것도 좋은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같은 이런 문외한이 읽기에도 좋은 그런 것들도 한번 뒤져보고 해서 최대한 수업 주소 안에서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